오늘은 MSI에서 보내준 메인보드를 잠깐 볼 거고요. 요거는 대여로 온 제품이고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AMD의 9000번대 시리즈 중 가장 최상위 CPU들을 위한 메인보드라 보시면 되고요. 최상위 CPU를 넣어도 조금 과한 스펙의 메인보드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 박스에 필요한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박스만 잘 살펴봐도 대충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열어보지는 않았고요. 제품은 새 걸로 보내주셨네요. 네, 이게 리뷰용 제품으로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 겁니다. 요거는 이제 와이파이 안테나고요. 와이파이 7에 블루투스 5.4를 지원하는 메인보드입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피드가 빠른 인터넷을 쓰고 계신다면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 와이파이 7까지 아직 체감하기는 국내 사정상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메인보드 박스 포장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일단 들어가져 있고 언박싱만 조금 해볼 생각이고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면 케이블 연결하는 단자고요.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잘 안 씁니다. 실제로 잘 쓰진 않고 SATA 케이블은 2개가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통합 케이블이죠. 통합 케이블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통합 케이블은 요즘같이 여러 가지 장비를 넣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메인보드에 이 포트 하나 연결하면 3가지 연결되죠. 기본적으로 USB 하나가 제공이 되고요. PWM 포트 5V입니다. 요게 굉장히 조립하기 편하게 잘 돼 있습니다.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USB 하나 들어가 있죠. 요거는 드라이버 설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850 보드 정도만 가도 굉장히 상급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무겁네요. 870E인데 870E도 뒷면은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뒷면에 방열판이나 이런 게 있을 줄 아는데 이 토마호크 메인보드는 제가 화이트 보드는 컴퓨텍스에서 봤고요. 블랙 보드입니다. 현재는 블랙만 있는 것 같고 곧 화이트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전원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탄하게 돼 있고 지금 현존하는 CPU를 어떤 거를 넣어도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전원부 같은 경우는 14 플러스 2 플러스 1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도 보시면 굉장히 크게 잘 돼 있어서 발열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래픽카드 슬롯 같은 경우들도 좀 더 강화가 된 슬롯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가는 제품들보다 좀 더 강화가 돼 있고 이쪽에 보시면 그래픽카드를 탈거할 수 있는 편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이 기능이 없는 제품을 쓰는 게 오히려 좀 더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DDR5 메모리를 지원하고요. 오버클럭까지 지원을 하면 최대 8400까지 지원을 합니다. 8400까지 끌어다 쓰는 분이 있을진 잘 모르겠고 총 용량은 256GB까지 지원을 합니다. M.2 슬롯 같은 경우는 1번, 2번이 이제 CPU 쪽이고 3번, 4번이 칩셋 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1번, 2번은 5.0을 지원하고요. 3번, 4번은 4.0 기반으로 돼 있다 보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 슬롯 같은 경우는 이지 클립이 적용이 돼 있죠. 방열판을 쉽게 탈거할 수 있고요. 방열판 두께도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5.0 M.2를 사용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서멀 패드도 위아래 잘 발라져 있고요. 4번 슬롯도 이렇게 이지 클립으로 되어 있고요. 장착하기 편하긴 되어 있고 2개까지는 이지 클립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2개는 나사를 풀러줘야 열립니다. AMD의 850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M.2 슬롯이 보통 2개, 많은 게 이제 3개 정도고 870까지 넘어와야 이제 4개 정도가 기본으로 장착이 될 겁니다. 저장 장치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보통 작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메인보드는 일반 게임용 메인보드이기보다는 작업을 많이 하시고 자료 보관 그리고 자료 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메인보드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M.2 실드가 여기도 서멀 장착이 잘 돼 있고요. 나사를 풀러야지만 이제 장착이 가능한 2번, 3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4개까지 M.2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 부분이 이지 커넥트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3가지가 통합되는 단자를 여기다 꼽아주는 거고요. 여기 꽂으면 3가지를 전부 다 동작을 시킬 수가 있고 충전 기능이 조금 강화된 전면 C타입입니다. 27W까지 충전을 제공을 합니다. SATA 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4개가 제공이 되고요. 조립할 때 보는 이제 편의 기능들을 좀 봐야 되는데 CPU 보조 전원은 8핀 2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펌프 핀이고요. 암페어가 조금 더 높죠. 그래서 CPU 그리고 펌프 시스템 쿨러 장착할 수 있게끔 상단에 다 배열이 되어 있고요. 조립할 때 깔끔하게 뽑아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단에도 배열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쪽에도 5V가 있고 이쪽에도 5V가 있습니다.
팬허브 없이도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PWM들이 굉장히 많아요. X870 이 토마호크 와이파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클리어 시모스 버튼, 메모리를 고클럭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 때문에 보통 요거는 외부 단자에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되는 제품이고 9000번대가 아닌 다음 세대들을 위한 플래시 바이오스 백 버튼이 후면으로 잘 들어가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작업용에 가깝거든요. 굉장히 고사양의 CPU를 탑재하고 대용량 파일을 넘기기 편리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거기에 핵심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USB-C 타입 40기가짜리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40기가, 이쪽이 10기가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USB 10기가짜리가 2개 들어가 있고요. USB 5기가 3개, USB 2.0이 4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리얼텍 5기가 인터넷이 들어가 있고 와이파이 7 단자가 보입니다. 최대 장점은 C 타입이 40기가짜리가 2개 들어가 있다는 거. AMD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한번 좋은 걸 사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CPU를 교체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9800X3D 처음 나왔을 때는 X870 보드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고 대부분 구매하시는 분들이 게이밍 유저가 많다 보니까 이제 850 메인보드들을 대체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작업용으로 쓰고 CPU를 나올 때마다 AMD의 최상위 CPU를 좀 교체를 하실 분들은 이 메인보드가 과하지가 않은데 일반 게이밍 유저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과한 메인보드가 될 수 있습니다. X870 이 토마호크 메인보드의 가장 큰 단점은 굉장히 고사양 메인보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꽤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상위 제품입니다. 윈도우를 다 설치하고 나면 MSI 센터가 기본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LCD 제품들 그리고 LED 제품들을 한 번에 다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설치하고 각종 드라이버도 당연히 MSI 센터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MSI 같은 경우는 메모리 OPP 기능도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메모리 오버클럭을 해주는 기능들도 있고 CPU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기능들도 많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이 메인보드는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고요. 조립 편의성하고 다양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메인보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은 대여 제품이어서 다시 잘 포장을 해갖고 반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